안녕하세요, 리빌딩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네 번째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를 저희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다소 생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많이 쓰는 사이트는 아닌데 생각보다 이번에 알아보면서 되게 유용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그걸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팀장님, 상단 메뉴부터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부동산 플래닛도 다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지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위에 이제 크게 탭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 제일 많이 쓰고요. 뭐 주거용 매물, 상업용 매물, 기업 매물, 입주 기업 정보, 인사이드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는 게 이제 실거래가 조회 탭을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이트나 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실거래가를 불러와서 지도에 표시해주는 시스템이고, 주거용 매물 페이지에 눌러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주거용 매물들이 나오게 되고, 저희가 많이 보는 것들은 이제 상업용 매물 페이지를 보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많이 안 알려지다 보니까 매물 숫자가 이렇게 많이 등록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 매물을 보시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큰 건물들 매매로 내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래할 수 있도록 따로 페이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주 기업 정보 해서 이제 이 주변 지역에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눈에 보실 수 있고, 이제 또 부동산 인사이드라고 해서 뉴스나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페이지가 또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많이 보시는 실거래가 조회 탭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다른 것과 이제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매물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실거래가 사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에 따라서 거래 연도에 따라서 볼 수 있고, 토지 면적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변동할 수 있고, 그래서 요 탭 가지고 같은 지도 하나 안에서 다양하게 정보를 좀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토지 단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많이 놓고 보고요. 그렇네요. 디스코나 밸류맵을 보면 보통 단가랑 이제 매매가를 눌러서 보통 변환을 하게 되는데,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아무래도 좀 편한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플래닛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굉장히 가장 많은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어요. 네, 어찌 보면 각각 사이트들의 장단점을 다 모아갖고 한꺼번에 구현을 해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반면에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담다 보니까 이게 손에 익지 않거나 세팅을 좀 잘못하게 되면 좀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좀 보기 좀 불편한 면도 있다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쓰게 되면 또 그것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거래가를 눌러보게 되면 날짜와 이렇게 실거래가가 나오고, 아직은 베타 테스트 중이지만 랜드북처럼 이렇게 추정가가 나오게 돼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이 밑에 있는 세부 정보들이 다른 사이트보다 훨씬 더 좀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 인근 유사 실거래 사례도 뭐 거리까지 표시가 돼서 보통 내가 한 매물을 살펴보자고 했었을 때 주변 지역까지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점이 가장 좋고요. 토지 정보, 그리고 뭐 건물 정보, 공시지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정보들이 굉장히 한눈에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인터페이스적으로 가장 깔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플래닛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조금 아쉽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루려고 하면 저도 아직 좀 손에 익지 않았는데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다 눌러보지 않으면 이것들을 활용하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제가 오른쪽에 있는 탭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곳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정보들을 제공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분석 같은 것들을 눌러보면 이 지역 전체의 평당가 같은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다른 어떤 사이트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변동폭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네. 네. 강남 서초 성동구가 제일 빨갛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1년에 얼마나 가격이 올랐냐, 어느 그쵸. 지역이 제일 오르냐, 이런 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가장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것들은 이제 이런 상권을 좀 표시해줘요. 아, 상권 좋죠. 중요하죠. 우리가 뭐 사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가장 자주 가는 동네가 아닌 이상 이 지역에 어떤 상권이 있는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보면 강남은 뭐 상권 없는 데가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맞아요. 뭐 이런 거 보면 서울의 전 지역에 사실 상권이 없는 데가 어디냐 할 수 있을 정도로 상권이 많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좀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상권이 발달한 곳들을 그쵸. 표시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탭에서 설정하는 면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이걸 하나하나 좀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거용과 상업용을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좀 보기 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차라리 상업용과 주거용을 분리시켜서 정보를 좀 제공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것저것 이 사이트를 만져볼 때 사용법 보고 세팅하는데도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정보가 많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익숙해지면 굉장히 사용하기 편안한 거니까 그 점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를 이제 볼 수가 있더라고요. 노후도를 보시게 되면 네. 색깔이 진한 걸수록 건물이 노후화된, 파란 걸수록 이제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인데 이걸 토대로 이제 내가 리모델링을 할 곳을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노후도를 가지고 재개발 지역을 선택할 때 보통들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리모델링을 주로 목적을 하고 있다 했을 때 아니면 신축을 할 생각을 있다 그러면 좀 노후화된 곳을 어디가 있을까 볼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면적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어디 지역에 제일 높은 건물들이 있는가 네,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동산 플래닛 자체도 이렇게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 이용권 구매 탭을 들어가면 이렇게 조금 더 탐색을 세분화해서 볼 수 있게 월간 구독권, 연간 구독권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 구독권을 사용하면 부동산 플래닛의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이거 쓰시면서 디스코나 밸류맵이랑 비교했을 때 부동산 플래닛이 제일 좋다 하시는 부분이 딱 있으실까요? 뭐 사실 디스코나 밸류맵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누락된 정보들이 있어서 교차로 좀 써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매물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정보와 매물이 한꺼번에 표시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와 매물 탭을 아예 나눠가지고 볼 수 있고 웬만한 것들은 사실 여기서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에서 눌렀을 때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응이나 이런 속도도 되게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되게 최적화가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익숙해지거나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면 이거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어제 말씀드렸던 랜드북에 이제 추정치가 나오는데 저는 부동산 플래닛이랑 교차 검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랜드북이 조금 높게 나오고 플래닛이 조금 낮게 나온다든가 반대로 플래닛이 높게 나오고 랜드북이 낮게 나온다든가 했을 때 약간 이 중간 정도 근사치 값이 나오지 않을까 비교하시면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제가 좀 유익 있게 보는 것들은 이제 이 탐색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도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네. 네, 우리가 사실 지금 강남에 뭐 이면도로 곳곳에 가도 어디 가나 공사가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래된 뭐 개인 주택부터 시작해서 연립, 다세대, 뭐 오래된 근생 건물까지 다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봤을 때 이 탭이 굉장히 좀 유용했었어요. 최근에
어떤 지역으로 또 신축이 많이 되고 있고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강남에 그렇게 많이 공사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공사할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쵸, 너무 빨개요. 우리가 뭐 대로변을 왔다 갔다 하면 강남에 전부 다 되게 화려하고 엄청 높은 빌딩들만 있어서 강남에 거의 개발이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사람들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까지도 노후화된 건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앞으로 밸류업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들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강남에 지금 공실들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신규로 임차로 오고 싶어하는 수요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노도 같은 시스템은 다른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거나 혹은 부동산 플래닝만의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부동산 플래닛을 가지고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한테만 의지하지 마시고 디스코, 밸류맵, 랜드북, 이제 부동산 플래닛까지 여러 사이트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